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김태윤, 63세.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은퇴한 지 이제 석 달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낯설어 보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넥타이도 정장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운동복 차림입니다. 7시 정각. 집 앞 근린공원으로 향합니다. 은퇴 후 생긴 새로운 습관입니다. 처음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나가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공원 입구에서 만나는 얼굴들은 대부분 익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공원 둘레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한 바퀴 도는 데 정확히 25분 걸립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 7시면 벌써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있었거든요. 9시쯤 집으로 돌아와 신문을 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을 차례로 훑어봅니다. 젊었을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같은 기사를 2번 읽기도 합니다. 오후 2시,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3번 자원봉사를 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반납 업무를 돕습니다. 사서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태윤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녁 6시경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 뉴스를 봅니다. 9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처음 몇 주는 이런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은퇴 생활인가?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옛날 회사 얘기.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한 여성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그런데 행동이 묘했습니다. 손을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뭔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여성을 봤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거죠.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해 봤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마치 무언가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여성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7시 10분.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벤치로 향했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보게 되더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관찰하는 게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뭘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은퇴 생활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여성을 관찰했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집에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관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걷는데 그 여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봐서 불편했나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봤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생긴 유일한 변화였는데 사라져버린 거죠. 월요일 아침,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나타나면 직접 말을 걸어보자고요.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시 10분. 드디어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며칠간 보지 못해서인지 더욱 반가웠어요. 평소와 같은 벤치로 향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기,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후회가 되었어요. 괜한 짓을 했나 싶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밤을 하얗게 새웠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들이 더 심해졌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요. 아내가 아침 식탁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지만 얼굴색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선미 씨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7시 10분. 선미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윤 씨. 선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운동 말인데요. 제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어지럽고 손도 떨려요. 이게 정상인가요? 선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괴로워요. 이 운동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의심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선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운동의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선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언니한테 배웠어요. 언니요? 네. 언니가 독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운동을 가르쳐 줬어요. 독일 의사라는 말에 잠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 검증된 운동법이군요. 당연하죠. 유럽에서는 이미 유명한 건강법이에요.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언니분께 직접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은 독일에 있어서 연락이 어려워요. 이메일이나 국제전화라도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선미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세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몸이 이상해서요. 전문의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3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몸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태윤 씨 마음가짐 문제예요.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전에 보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언니분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안 돼요. 언니는 바쁜 사람이에요. 의사라면 환자 상담 정도는 해주실 텐데요. 태윤 씨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적응 과정이라고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독일 의사인 언니가 있다면 왜 이렇게 막는 걸까요? 선미 씨, 혹시 언니분이 정말 계세요? 그 순간 선미 씨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분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라도 찾아보고 싶어서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의사라면 병원 홈페이지라도 있을 텐데요. 선미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윤 씨는 의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무료하게 사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미 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선미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미 씨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의지가 약하다. 겁쟁이다. 그래서 무료하게 산다. 그날 오후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모든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수면 패턴도 불규칙하고요. 특별한 병은 아닌가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선미 씨 말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독일 의사인 언니 이야기가 계속 걸렸어요. 왜 그렇게 연락을 막았을까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을 켜고 비슷한 운동법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심각했습니다. 이 운동하다가 병원에 갔다. 절대 하지 마라. 효과 없다. 같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의사인 언니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꾸민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무너져 버린 거죠. 선미 씨의 말도 생각났어요. 의지가 약하다. 겁쟁이다. 정말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걸까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위험한 길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무료한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하나는 배웠습니다. 변화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럼 어떤 변화를 찾아야 할까요?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와의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빠지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잠을 깊게 잤어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건 몇 달 만이었죠. 둘째 날에는 어깨의 결림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만성 어깨 통증이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버부룩했는데 말입니다. 이상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선미 씨의 운동을 멈췄는데 몸이 더 좋아지다니요.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몸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알아온 무릎 관절염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팠던 무릎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 씨가 말했던 독소 배출 과정이 정말 맞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인터넷을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호흡법 효과, 동양의학 운동법, 독일 자연치료. 놀라운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였어요. 특별한 호흡법과 동작이 실제로 만성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이네. 더 찾아보니 비슷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지만 이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미 씨 말이 맞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선미 씨를 찾아야 했어요. 7시 10분. 선미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선미 씨. 선미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하고 상처 주는 말에서 죄송해요. 선미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선미 씨 말씀이 맞았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잠도 잘 오고 어깨도 안 아프고 무릎도 좋아졌다고요. 정말이에요. 선미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논문도 찾아봤어요. 독일에서 연구한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선미 씨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독일 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자연치료사로 일하는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친구요? 네. 의사는 아니고 자연치료사예요.
그런데 이 운동법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좀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효과는 정말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난번에 화내서 죄송해요. 태윤 씨가 의심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로 사과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시 같이 해보실래요? 네. 꼭 하고 싶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선미 씨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법의 원리, 손 동작의 의미,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한 달 후, 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특별한 운동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의사도 관심을 보였어요. 선미 씨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운동법을 알리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2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모임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원 잔디밭에서 함께 운동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면 100여 명이 일제히 따라했어요. 손을 천천히 돌리고 특별한 호흡을 하는 모습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 동작을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운동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공원에서 집단으로 이상한 의식을 한다고 제보를 받았는데요. 의식이라니요. 우리는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건데 말이에요. 선미 씨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의식이 아니라 건강 운동이에요. 독일에서 개발된 자연치료법을 응용한 거예요. 기자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개.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공원에서 벌어지는 괴기한 집단 행동. 이것이 운동인가? 화면에는 우리가 일제히 손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확실히 좀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는데 민망했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괜찮아요. 사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다음 날 공원에 나갔더니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정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나요? 종교 아니에요. 선미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몇 분이 직접 따라 해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인원을 줄이시거나 다른 장소를 알아보세요. 정호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동네 체육관에서 공간을 빌려주겠다고 하네요. 뉴스 보고 관심을 가져서 연락 왔어요. 체육관 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뉴스로 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 혈압약도 끊었어요. 그럼 저희 체육관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해보시죠. 회원 등록비는 받지 않을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우리가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엔 제목이 완전히 달랐어요. 공원의 괴기한 운동. 알고 보니 효과 만족. 기자가 직접 한 달 동안 따라 해본 결과를 보도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해보니 정말 몸이 좋아졌습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졌어요. 화면에는 기자의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어요. 실제로 수치가 개선된 게 보였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동양 의학의 기본 원리와 비슷합니다. 기의 순환을 돕는 동작들이죠.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 동작의 효능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뉴스에 나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보도였어요. 그 후로 우리 모임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도 배우고 싶어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관절염이 심해서요. 선미 씨와 저는 바빠졌어요. 각지에서 강습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경험한 걸 그대로 알려드리면 돼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강습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다가 나중엔 감사해 하시는 모습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에 우리와 같은 모임이 50개 넘게 생겼어요. 선미 씨가 말했습니다. 태윤 씨, 처음에 의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왜요? 태윤 씨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갈등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었죠. 어느 날 집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매일 무료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젊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기쁨이요. 지난주에는 처음 취재했던 기자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1년 후 근황 취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의 변화, 전국으로 퍼진 모임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건강 회복 사례까지요. 정말 놀랍네요. 처음엔 괴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달랐어요. 그 기사도 좋게 나왔어요. 공원의 괴기한 운동이 전국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엔 선미 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고마운 분이 됐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만남이 인생을 바꿀지 모르는 거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공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설레는 마음입니다. 잘 자요, 여보. 네, 당신도 좋은 꿈 꿔요.